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 라이팅,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조명 연산을 좀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 노멀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매핑은 뭐 유니티라든가 엔진을 쓰면 되게 쉽죠. 노멀 웹을 그냥 넣으면 그거 알아서 그냥 나오는데 그 노멀 매핑이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라이팅 모델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보다시피 N.L 그리고 R.V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밝기 값이라는 건 노멀 벡터랑 라이트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디퓨즈, 그죠? 확산광의 값이 나오고요. R.V를 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의 스페큘러, 반성광이죠. 스페큘러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노멀 매핑, 법선 매핑 같은 말이에요. 정확히는 뭐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노멀 매핑을 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고퀄리티 영상이 만들어질까? 노멀 매핑 한 걸 한번 일단 볼까요? 보게 되면은 디폴트 이펙트에서 여기 텍스처드 범프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모델은 딥팟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얘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모델은 그냥 일반 주전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그냥 좀 넓게 할까요? 일단 베이스 컬러만 출력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에요. 모델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델 자체의 변형은 없는데 실제로 얘를 렌더링을 해보면 모델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라이팅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 자, 이게 좀 전에 봤던 기본적인 디퓨즈 텍스처예요. 얘는 뭘까요? 높이 맵입니다. 높이 맵. 높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보면 블랙이 위로 올라왔을 것 같고, 요초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하얀색이 밑으로 꺼져 있는 그런 높이 값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는 높이 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끝에 나온 요겁니다. 이게 바로 범프 맵, 노멀 맵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노멀 맵이라고 부르느냐? 혹은 범프 맵이라고 부르는 원래는 최초에는 이제 범프 매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프라는 게 요철, 요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밋밋한 메쉬인데 불구하고 요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범프 매핑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범프 매핑은 그 이전에는 실제로 요철을 노멀 맵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나온 하이트맵만을 사용을 해서 요철을 만들어서 렌더링하는 기법이었는데 현재는 그렇게는 쓰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노멀 맵을 사용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요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범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멀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노멀 맵이라는 게 뭘까요? 노멀 맵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디퓨즈 라이팅을 할 때 뭘 한다고 했죠? N.L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 N은 노멀이죠. 같은 노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N.L을 해야 되는데 N.L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픽셀 쉐이더든 버텍스 쉐이더든 버텍스에 있는 노멀 정보를 가져다가 라이트랑 내적을 해서 디퓨즈 라이팅을 합니다. N.L을 하죠. R.V도 마찬가지고요. N.L을 하게 되는데 이 노멀 맵 버텍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데 노멀 맵이라는 것은 텍스처에다가 노멀 벡터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발하죠? 왜? 텍스처라는 거는 RGB로 되어져 있으니 이 RGB로 되어져 있는 정보를 XYZ라고 하는 벡터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똑똑하죠? 대단합니다. RGB를 노멀 XYZ 정보를 넣는 거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자,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노멀라이즈 되어 있을 때 단위 벡터로 되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0부터 255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러스 1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0과 2로 바뀌죠. 여기다 곱하기 127을 하면 0부터 255 사이에 정수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 사이에 정수값으로 바꿔서 RGB 픽셀에다가 노멀 벡터를 꾸겨 넣는 거예요. 노멀 벡터를 꾸겨 넣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정보를 우리는 쉐이더에서 다시 빼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역순으로 하겠죠. 근데 다만 0부터 255 사이의 픽셀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뀝니다.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0부터 1 사이의 값을 다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려면 이 수식을 우리가 얻어내는 정보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들어와요. 0부터 1 사이가. 이 값을 다시 요 값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1 사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자, n을 n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2 하게 되면은 0부터 2 사이의 값으로 바뀌죠. 그럼 다시 n 곱하기 2 한 거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죠. 심플하죠? 즉 픽셀의 값을 읽어 드립니다. 텍스처 좌표에 있는 곳에 픽셀의 디퓨즈 텍스처가 아니라 노멀 텍스처에 있는 값을 읽어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벡터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바꿔진 놈을 가지고서 엔도테를 하면 픽셀 하나하나마다 노멀 벡터가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텍스처가 전반적으로 푸르딩딩한 거를 알 수 있죠. 푸르딩딩. 왜 얘는 이렇게 푸르딩딩 할까요?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은 베이스 맵이라는 게 있고요, 범프 맵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열어보면은 얘도 푸르딩딩합니다. RGB 중에서 레드하고 그린 중에서 블루 값이 거의 항상 1이란 얘기죠. 전반적으로 푸르다는 얘기는 블루 값은 거의 항상 1이란 얘기예요. 레드 그린 중에서도 블루 값이 거의 제일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노멀 매핑은 탄젠트 스페이스, 접선 공간이라고 하는데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매핑이에요. 자, 이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선 공간이라는 것은 탄젠트 스페이스를 나타내는데 탄젠트 스페이스는 저기 보이는 저 과자예요. 얼굴의 굴곡을 따라서 과자가 움직이죠. 얼굴의 굴곡을 따라서 저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접평면 이 부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접선들이 있듯이 접평면을 지금 저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라는 건 접선이라고 우리가 통상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구에 접하는 접평면을 만들고 그 접평면을 만드는 공간, TBN, 탄젠트, 바이탄젠트, 노멀이라고 하는 세 개의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 같은 말에 탄젠트 스페이스, 버텍스 스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멀, 탄젠트, 바이탄젠트라고 하는 이런 접선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접선 공간을 쓰지 않는 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페이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오브젝트에 있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이 벡터들이 일정하죠. 공간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RGB가 골고루 섞인 값이 나오는데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접하는 벡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위로 올라가는 벡터, 위로 올라가는 벡터 RGB 중에서 걔가 항상 거의 일정한 푸른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점 공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다시피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우리가 노멀 래핑을 한다라면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총 6장의 텍스처가 필요한데 반해서 접선 공간은 한 장의 텍스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건 보다시피 오브젝트가 소프트 바디, 자 리지드 바디하고 소프트 바디라는 게 있어요. 리지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변형, 뒤틀림 같은 게 없죠. 뒤틀림이 없이 그냥 변형이 없이 화면상에 렌더링 되는 놈이고, 인간의 신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즉 이 부분의 피부에 의해서 버텍스들이 이동을 해요.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디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소프트 바디, 소프트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디포머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런 디포머블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노멀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젠트 스페이스를 쓰지 않으면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노멀 래핑을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노멀 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높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혹은 요즘 같은 경우 노멀 맵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맥스에 있는 G브러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트가 오브젝트를 모델링한 다음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노멀 맵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선 공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TBN 스페이스라고 하는 세 개의 벡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TBN 스페이스, 버텍스 하나하나마다 이 TBN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다 일일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TBN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접선 공간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요. 텍스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수식에 대입하면은 T하고 B, 탄젠트랑 바이탄젠트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그냥 쓰면 얘네들이 직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램-슈미트 직교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램-슈미트 직교화라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요 영상입니다. 그램-슈미트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 세 개의 벡터를 직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직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그램-슈미트 직교화 과정을 고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쭉 한번 볼까요? 화면 멈춘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제 직교했으니까 직교한 것들을 노멀라이즈해서 단위 벡터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개의 직교하는 벡터들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직교하는 벡터 TBN이라고 하는 세 개의 벡터 스페이스. 자, 세 개의 축이 있다는,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 세 개의 축이 만들어진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저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기저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건 핸디드니스라고 하는 건데, 그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옛날에 얘기를 할 때 외적은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AB를 곱한 거랑 BA를 곱한 거랑 전혀 다른 벡터, 그러니까 직교하는 벡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외적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서로 다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부호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T값의 마지막 값에다가 부호값을, 즉 이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지 저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필요로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기저 벡터를 구하는 코드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인터넷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램시미트 지큐어까지도 최종적으로 수행을 해서 최종 값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면 포지션하고 텍스처 넘어오죠. 그 다음에 노멀, 바이노멀하고 바이탄젠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바이노멀하고 바이탄젠트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바이노멀하고 바이탄젠트는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직교하는 거니까. 노멀하고 탄젠트가 있고 바이노멀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벡터가 넘어옵니다. 이 정보는 쉐이더에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서, 코드상에서 만들어서 쉐이더에 넘겨주는 거지, 쉐이더에서 이 정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벡터들을 계산을 해서 뷰 디렉션, 라이트 디렉션을 넘기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젠트 스페이스를 쓰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연산을 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모든 연산, 라이팅 연산은 같은 공간에서 연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뷰 스페이스에서 그때 연산을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연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노멀 맵을 만들 때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멀 벡터를 딱 읽어오면 걔는 탄젠트 스페이스에는 노멀 벡터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랑 엔도테일을 하려면 라이트가 탄젠트 스페이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뷰 디렉션도 탄젠트 스페이스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 버텍스 쉐이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버텍스 쉐이더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노멀, 바이노멀, 탄젠트라고 하는 이 세 개를 뷰 디렉션에다가 내적. 자, 이게 뭐냐면 행렬 곱한 거예요. 이거 하나가 하나, 둘, 세 개가 하나의 3x3 행렬이에요. 행렬. 이 행렬이랑 뷰 디렉션을 곱한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하나의 행렬이고, 이 TBN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TBN 스페이스의 행렬이랑 뷰 디렉션을 곱해서 뷰 디렉션을 TBN 스페이스로, 즉 탄젠트 스페이스로 넘긴 거예요.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TBN 순서로 해서 얘네들을 TBN을 곱해서 라이트를 TBN 스페이스, 즉 탄젠트 스페이스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버텍 쉐이더에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바로 이거예요. 뷰랑 라이트를 탄젠트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픽셀 쉐이더에다 넘기는 거. 픽셀 쉐이더에서는 이제 받겠죠. 픽셀 쉐이더 받았어요. 여기서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라이트 디렉션, 노멀라이즈는 노멀라이즈 사실 이거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넘기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픽셀 쉐이더가 부하가 더 크니까. 버텍 쉐이더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서 넘기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노멀이랑 라이트랑 내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때 노멀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여기서 얻는 거죠. 노멀 맵으로부터 텍스처를 읽어서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텍스처를 읽어서 곱하기 2 마이너스 1.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죠.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해서, 즉 읽어드린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니까 곱하기 2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서 노멀 벡터를 만든 거죠. 노멀 벡터를 만든 겁니다. 그 노멀 벡터를 얻었으니 이제 노멀이랑 라이트랑 대적해서 디퓨즈 값 얻고요. 반사 벡터도 이제 이 노멀 만들었으니 이 노멀 가지고 반사 벡터 만들고요. 뷰 디렉션이랑 대적해서 스페큘러를 만드는 거죠. R.V, 그냥 R.V 안 쓰죠? 여기 파워 해가지고 R.V. R.V는 뭐였죠? 요거죠. R.V. 스페큘러 계산할 때 쓰던 거. 그쵸? R.V를 통해 가지고 여기 얻어낸 R.V를 스페큘러 파워만큼 제곱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페큘러 반사광을 얻습니다. 앰비언트는 뭐 그냥 더해지는 값이니까 앰비언트랑 디퓨즈랑 스페큘러를 합해서 출력해주면 끝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기존에
픽셀 쉐이더에서 버텍스에서 넘어온 노멀을 사용을 했었는데 노멀 매핑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텍스처로부터 그 노멀 맵 데이터를 읽어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텍스처에 노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노멀 벡터가 들어가 있다. 예, 근데 이게 RGB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 값을 다시 벡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노멀 벡터로 바꿔놓고요. 라이트라든가 혹은 뷰라든가 시선 벡터죠. 라이트라든가 뷰 벡터 같은 값들을 넘길 때 TBN이라고 하는 스페이스로 변형해서 넘긴다. TBN 스페이스는 탄젠트 스페이스다. 이 탄젠트 스페이스는 버텍스를 기준으로 한 접선 공간이고 이 접선 공간을 만드는 것은 쉐이더가 아니라 메인 프로그램 단에서 만들어서 버텍스 버퍼에다가 넣어서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고퀄리티의 노멀 매핑이 된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엔진에서 사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멀 하게 되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